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민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증인으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증인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지, 또 부른다면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공판까지 마쳤고요. 이제 뭐 이종석 국방장관이야 당연히 불러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그 호주에 갔다 왔다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제가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은 저는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 있나 보죠 뭐. 네. 그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서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채택 안 하면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좀 주요 증인인데 그 사람이 피해자라면서요.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제가 적었는데 피해자라고 부르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정말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장관까지 지내가지고 뭘 어딜 도망갔다가 뭐 끌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도 안 했어요. 끌려왔어요. 그만둔대요.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참, 뭐 하는 짓인지. 뭐 도둑놈처럼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그만뒀다가. 참 이런 갈팡질팡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믿고 전쟁할 수 있는 것인지도 참 걱정스럽고요. 최소한의 어떤 이 사건에서 꼭 지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무도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도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직하지 않은데 정의로울 수 있나요? 따로 있나요? 거짓말하면서 정의로울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말도 못하는 건지 참 안타깝고 그게 용기인데요. 너무 이제 박 대령 같은 분이 이제 뭐냐면 박정훈 대령님이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직선적인 삶을 사신 분이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제가 몇 번 제가 언론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날짜도 안 잃어버려요. 작년 8월 24일 저한테도 충격적이었던 오후 1시 무렵에 전화통화해서 묻고 싶지 않았으나 물었고 박 대령님은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하셨어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 통화를 다 끝내고 웃으면서 좀 물었어요. 제 대통령인 걸 알면서도 그랬느냐. 나 같았으면 쉽지 않았을 거다. 근데 그냥 웃기만 하죠. 별 차이를 못 느끼신 거야, 이분은. 이게 대통령이냐 아니냐라는 건 별 차이를 못 느끼셨던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치료 과정에서 제가 한 2시간 넘게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장면을 순직해병 시신을 좀 볼 때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그때 그 시신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무력감, 그다음 분노, 또 나이가 아들 나이란 말이에요. 그 순직해병이 그런 것들이 주는 그 충격. 그래서 반드시 내가 책임질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지금 역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렇고 지금 뭐 이 재판은 지금 뭐 이미 끝났다. 제가 처음에 재판을 시작할 때 이 재판은 이 재판에 나오는 증거는 항명의 증거가 아니라 다 외압의 증거라고 단언코 말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진 모르지만 결국 이 하나의 최고 권력의 부패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중엔 저희 후배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또 이제 법적인 걸 떠나서 제가 사건 관련해서 이런 사진들을 쭉 보면서
참 슬픈 사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진들이냐면, 물에 가서 뭘 찾으라고 하니까 뭘 둘러매고 들어갔어요. 뭐 갈퀴로 뭐도 찔러보고 하는데 뭘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사진 찍으니까 열심히 뭘 찔러봤단 말이죠. 그래서 일선에서 그 병사들은 아우성이었어요. 죽은 사람 찾으려고 산 사람을 이렇게 몰아넣느냐. 우리를 갈아 넣는 것 같다. 저 말이 안 통한다. 뭐 칭찬합시다는 왜 하냐.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 일선에서의 분위기라는 게. 그 7월 18일 같은 경우는요. 비가 주구장창 왔대요. 그래서 그 부대 내에서는 좀 빨리 끝내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여나 언제나 그 지시가 내려오나를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달되어 오는 거는 그냥 하랍니다. 그냥 하랍니다예요. 그냥 내려오는 명령이라고는. 4시가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오늘 그만하자. 뭘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해병대에 대해서 해병대의 그 혼이 모토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그러면 뭐냐면, 냉정히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충성은 뭐냐면, 그냥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뭐냐? 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군은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냐. 뭔지도 모른 채. 이 사건에서 제가 여러 매체에서 이제 가끔은 언급을 했는데 이 사건의 불행이 싹튼 그 경위를 보면 굉장히 서글퍼요. 처음에 7월 18일 날 정상적인 지휘 라인에 있던 7여단장은 명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위험하다. 뚝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뚝 위에서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 지시를 내린 이유는 7여단장 주임원사가 아침에 일찍 현장 답사를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고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뒤에서 방류를 하고 있다. 산사태가 났다. 내려가 보니까 이거 뭐 물이고 뭐고가 구별이 안 된다. 일단 내려가기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뚝 위로 걸어가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적절한 지시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왜 바뀌게 됐는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모르고, 첫째, 현장을 몰라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죠. 현장을 보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고. 이 사건에서 지금 순직 해병 한 분이 사망했지만 불행 중 당행이었어요. 사건을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시점에 휩쓸려 내려간 분들이 4명 이상이에요. 하마터면 4명 이상이 고스란히 희생될 뻔했어요. 그리고 그 돌격 상륙 장갑차 그걸 밀어 넣었다고요. 그게 또 내려갔어요. 만약에 진짜 그게 뒤집어지기라도 했으면 안에 다 몰살이에요. 그럴 뻔했다니까요. 황당무계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저는 사건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순직 해병이 실종됐죠. 그리고 나니까 이성을 잃었어요. 지휘관들이. 마구 그때는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차는데 다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찾겠다고 이제 그 숨은 막고 그때는 이성이 없었어요. 그때 또 희생이 또 일어났더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지적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지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때는 명령 체계도 없어. 누가 명령했는지도 없어. 그냥 해병대 사령관이 네가 해가지고 일사단장이 그 후속 조치를 한다고 그 현장에는 안 가고 거기 뭐 지휘소에 가가지고 있었어요. 그 참 못마땅한 용어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지휘소를 점령했대요. 지휘소가
적군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왜 점령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 사용들도 참 부적절하고 못마땅해요. 저는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현장을 잘 보려고 하지 않는 지휘관이 뭔가에 휩쓸려서 뭔가 자꾸 위만 바라보는 그 채널을 항상 안테나는 위에만 가 있고 밑에가 없어요. 우리 군대가 정말 정의와 자유 그리고 충성을 따로 본다니까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정의와 자유가 곧 충성이에요. 왜냐하면 충성은 상관에 대한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충성이 어디 있어요? 물론 군인이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정의로운 국가 권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지. 이번 일도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 저 난리짓들을 치르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라면 반대가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겠나?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이게 반대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른 그들만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생각의 뿌리 깊숙이에는 선민의식과 차별의식, 국가가 내 거다라는 착각, 우리들만의 것이다라는 착각, 우리 몇몇 잘나고 똑똑한 놈들의 것이다라는 착각. 그러니 그 병사는 그냥 우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지 뭐. 불쌍하지 뭐. 적당히 순직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군사보좌관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에 남깁니다. 아니 순직 됐지 않습니까? 왜 조사를 하고 난립니까? 순직으로 끝났으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못된 버르장머리가 어찌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마는 제가 군대는 꼭 우리 군은 666 같다. 642한 위한 오로지 그거예요. 이것들은 나라가 망해도 아마 살아남을 것 같아.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바뀌면 또 그 나라에 충성하겠지. 그 나라 지배 세력에 또 줄을 대고. 그렇죠. 어떻게 국가보다 더 강고한 세력이 존재할 수 있으며, 물론 이제 이 임성근 사단장님이 물론 육사 출신 아니지만 왜 군대를 그렇게 일부 권력계층이 휘어잡고 그들만 내리내리 돌려가면서 하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철퇴를 가하려고 하느냐. 이번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범죄자로 몰아요. 제가 계속 매체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망상이랍니다. 대통령이 화를 냈던 게 망상이래요. 군검사가 쓴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어요. 망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영장 청구 심사 때도 실질 심사 때도 막 뭐라고 했죠. 책상까지 내리치면서 어떻게 망상이라고 하나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때는 아직 통화 기록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고소했습니다. 그 해병대 박 대령이 그 군검사를 고소했어요.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상, 강금미수. 강금미수예요. 판사를 속여서 집어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쳐넣어달라고 하니까. 쳐넣어달라고 하잖아요. 야, 나 지금 난리 났다. 야, 나 다 들키게 생겼다. 그때 난리 났거든요. 대통령 개입설 다 스테이트 보도되고 나니까 7일 날 보도되고 나니까 28일 날 우리도 얘기하니까 바로 31일 날 구속영장을 쳤어요. 이 미친놈들이. 그러면서 망상이네 망상. 통화 기록 다 들고 있었던 놈들이. 거기서 박 대령이 핸드폰을 다 없애가지고 포렌식이 안 돼서 전화번호가 하나도 안 나왔대요. 포렌식 다 돼서 문자까지 다 나갔는데
응? 저는 구속영장을 보면서 아직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그 구속영장 표현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할 세상에 천하의 바보가 있나요? 얼마나 구속시키고 싶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재판은 잘 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우리나라 망쳐든 나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면 이거 망쳐든 나라에나 일어난 일이에요. 망쳐든 나라 아닙니다. 반드시 이길 거고요. 저는 그걸 넘어서 박대령과 함께 꼭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많은 놈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그들을 법정에 다 세울 거예요. 네.